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와이탄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이니까 아마 개근에서 들으실 분들은 내용 충분히 아마 숙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종합해서 지금 시진핑의 중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드리는 이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한국의 언론들이 지나치게 친중화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 조중동이 대표적인 친중으로 흘러가고 있는 매체인데요.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데 아마 인터넷판을 보시면 매일 시진핑의 오록이 나옵니다. 시진핑이 어디서 무슨 회의하고 뭐 말을 했다고 그래도 시진핑의 메시지 해가지고 그게 전문실입니다. 그 시진핑이 어디서 활동했다 그러면 이 중국의 선전물 인민일보에 나올 법한 내용들이 전체가 다 소개돼서 나오고 아마 중국이 돈 갖고 그러겠죠. 그런 기사 실어준 대가로 돈을 받으니까 그런 걸 하겠지만 참 이 우리나라의 메이저 매체들이 이 정도면 다른 매체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쓰는 기사를 보면 야 이렇게 써도 될까? 이게 이 뭐라고 할까요? 초보 기자가 써도 이렇게는 안 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지?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많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게 다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요즘은 신문에 아무리 나와도 그것도 조준도 있고 이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지난 4월 17일 날에 조선일보에 인명국의 90년대 시선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면에 실린 거죠. 내용을 보고 제가 경악했습니다. 한마디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자 중국 공산당은 상하이 중산층의 고통을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간주하며 미국과도 맞설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시진핑이 중국을 망쳤다며 방심하는 사이에 중국은 비정하기까지 한 정치적 합리성으로 국토와 산업 개편을 이뤄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 이런 유튜브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나는 중국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뭐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이게 오피니언면이라도 데스크에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할 텐데 어떻게 이런 내용의 글이 그것도 조선일보에 실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경제 문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중국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병서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중전어라는 데가 이런 글을 냈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국내 총생산이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중단된다고 해도 중국은 GDP의 56%에 달하는 내수를 5%만 끌어올리면 대미 수출 전혀 안 해도 전혀 상관없다. 이런 걸 걸렸어요. 이걸 이 한중전에다 올리니까 전 언론에서 이 기사를 다 받았어요. 이랬는데 저는 이 전병서 박사의 글을 보면서 참 생각 쉽게 한다. 이 학자들이 원래 숫자 가지고 조금만 장난치면 이게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제가 이 전병서 박사의 이 수치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편하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오늘 이제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서 왜 이게 엉터리 분석인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중국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성기 이미 끝났고 위기의 끝은 알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시진핑의 꿈은 이미 물거품이 됐고요. 오히려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더 쓰일 정도로 참혹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정치 문제, 군사 문제 이것도 이해가 될 거고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 방송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 이 뇌피셜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주요 언론에서 나온 걸 가지고 외국의 언론에서 나온 걸 가지고 그걸 또 다른 언론들하고 이제 팩트 체크하면서 기사를 쓰는데 월시저널이 지난 1월 2일 날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오늘날 중국 경제가 과잉 공급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수천만 채의 빈 아파트 건물, 수조 달러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이 중국 경제에 목을 채고 있는 가운데 산업 생산마저 과잉되면서 전 세계와 무역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의 손실입니다. 저도 이 월스트저널의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버클레이가 추천한 자료인데 중국의 부동산 통계가 2021년 이후에 18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경 6,491조 원 정도. 이게 중국의 가계재산에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건 2008년, 2009년에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미국인 전체가 입었던 손실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부의 상실이 지금 중국 경제의 소비 실종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에서 내수만 살리면 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풍기 때문에 18조 달러 손실이 나왔는데 이걸 가계당 얼마만큼 손실이 났냐 보니까 6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8,829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살고 있는데 집값이 갑자기 거의 9천만 원 가까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집값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참고 견디겠는데 갈수록 집값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계 손실이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붕괴라는 파괴가 된 부가 중국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가치보다 큽니다. 또 1년 동안의 국가 전체 경제 산출량과 같습니다. 그만큼 가히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할 마음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몇 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죠. 2019년만 해도 일부 예측가들이 중국 GDP가 2030년경이면 미국을 앞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환상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GDP 대비 추락하는 비율을 보면 이건 앞으로는 여론이 미국 근처에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이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인구였는데 이 인구 감소가 엄청난 역풍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실제 14억이 무너진 지는 오래됐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인구 통계도 상당히 부정확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구학적 배당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인구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 이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됐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가 시진핑 경제가 만들어낸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잉 생산입니다. 그동안에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이 생산을 많이 해왔는데 특히 중국 경제를 보면 중앙에서 뭔가 지치가 내려가면 지방이 득달같이 지방 정부들이 전부 그 산업에 매달려가지고 지나치게 과잉 생산을 하는 그런 추세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게 엄청난 부채, 불필요한 아파트, 산업 과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정부 및 가계, 기업의 차익이 GDP의 300%를 넘어섰고요. 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이미 중국 경제의 최대 부채거리가 됐다. 이건 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 이렇게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2020년 시진핑의 부동산 개혁 정책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을 잡지 않으면 수단과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중국 경제는 살릴 수 없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중국 경제, 그러니까 이 중국 가계의 80% 이상 자산이 부동산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너지면 일단 가계 자산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지갑을 못 여는 거죠. 지난 11월 말에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이 중국 국가 통계가 그렇습니다. 8천만 채의 아파트가 지금 비어 있다. 이게 미국 전체 주택 수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올라갈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집을 살 텐데 전혀 그럴 가망이 없으니까 사지 않죠. 산업 생산 과잉 때문에 인한 이 피해도 엄청납니다. 중국의 생산 능력은 엄청나게 급증했는데 국내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하락하죠. 근데 재고는 늘어나죠. 자, 이래서 나오는 게 이제 디플레이션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재고 물량을 싼값으로 신흥 해외 시장에 밀어넣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그 국가들조차도 중국산 제품의 피해를 생각하면서 무역 분쟁이 이렇게 나오니까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방송, 내일 오후까지 아마 방송 그대로 나올 텐데요. 지금 오늘 오후에 나간 방송이 그겁니다. 뭐냐면 이 중국의 철근 과잉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트남에서 그걸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베트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이 철강의 수입을 중국산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철강 수입을 닫게 되면은 중국의 수출의 15%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중국 수출의 15%가 붕괴되면요.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야말로 중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이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당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경제의 실체가 까발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 인민들의 반발도 심각할 거고 그렇게 되면 공산당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 수치 외에는 어떤 다른 통계나 추계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월천월이 지난 1월 8일 날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달성에 실패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아오사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개발 투자 집단 위안공사 수석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오사논한테 내린 징계는 모든 대외 발언 금지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봉해버린 겁니다. 가오사논이 무슨 말 했는 거 아니? 워싱턴에 열린 피터슨 국제연구소 PII에 하고 중국 싱크탱크 공동 포럼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말을 했는 거 아니? 가오사논이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 수치가 정확히 몇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양반이 가오사논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추측으로는 지난 2, 3년 동안의 실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평균 2% 수준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식 발표는 항상 5%일 것이다. 내 추측이 맞다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3%에서 4%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5%라고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당국이 이 경제 성장률을 숨기기 위해서 실제보다 부풀려서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오사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실제 외국 경제학자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중국 당국의 이 경제 성장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로디움 그룹이 유명한데 이 연구 노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는 2.4에서 2.8%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전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요 6%를 이루지 못하면 모든 추세가 다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6%는 돼야지 일단은 일자리부터 제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기본적인 체제가 6%는 돼야지 그게 굴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4에서 2.8이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디움 그룹은 뭐냐면 공식 데이터가 가계 및 정부 소비와 총 자본 형성 또 투자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24년의 발표는 오히려 2023년보다 더 하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냐면 보고서에서 5%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실제 나타난 그 국가통계부에서 발표한 다른 자료들하고 꽤 맞춰보면 그것조차도 맞지가 않는다. 그렇게 엉망이다 그랬어요. 탕징위안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중국의 통계학자인데 연간 통계에서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지정 규모 이상의 산업기업의 이익은 3.3%, 외국인 투자 기업 뭐 이런 거 1.7% 쭉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이것들이 다 그전에는 중국 경제 성장 요소인데 이것들이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어떻게 중국 경제가 5%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 순전히 사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경제당국이 5% 성장을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 경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만 해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의 80% 이상이 이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다.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주택가격이 2021년 정점 상황에서 현재 30% 정도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18조 달러, 그러니까 2경 6천조 원 규모의 가계 자산이 파괴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택 부분이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24%에서 19% 정도로 감소할 정도로 이 부동산 산업 전체가 심각하게 위축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GDP에서 건설이 갖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지 경제도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 전체 GDP에서 30% 정도가 건설업이 차지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다 그러면 전체 경기 전반도 문제가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노무라 홀딩스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인 루팅이 지난 3월 10일자 보고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자리 문제 지적합니다. 며칠 전 제가 이 RFA 그러니까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중국의 한 회사에서 1730명 모집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무려 120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 야 우리 회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했다 이게 자랑하려고 된 건데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이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그 자료가 보통 보면 뭐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한 17% 이른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중국의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700명 뽑는데 120만 명이 모였으면 거의 이제 119만 명 정도는 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또 상처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얘기하죠. 중국 경제 자기들 공식적 통계는 거의 17% 18%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단단 교수팀이 베이징 대학교인데요. 2023년 7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발표한 실험률은 46.5%입니다. 근데 장 교수가 무슨 주장을 했는 거야? 전 장 교수 주장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탐핑,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 탐핑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부모한테 의존해가지고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국의 공식 통계에서는 일자리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업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있고 아니면 일할 의사가 없으니까 이건 실업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17% 18% 나오는 건데 장단단 교수팀은 그 사람들이 왜 실업자냐? 실업자 아니냐? 구직자지.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노는 거지. 이 사람들까지 포함하니까 46.5%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중국의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심각한가. 근데 문제는 이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면요, 이게 중국의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해마다 한 1,000만 명, 1,200만 정도의 대학 졸업자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취업하는 사람들은 30%도 안 됩니다. 근데 매년 1,000만 명 정도 누적되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일자리는 더욱더 험해졌지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중국 경제를 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봤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하고 연관되긴 하지만 한국 언론들이